27. 시간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기. Are you drinking coffee at this hour?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27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늦은 시각에라거나 또 이런 이른 시각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걸 보고자 합니다. 자, 대표 문장을 보니까 Are you drinking coffee at this hour? 라고 돼 있죠. 아마 원어민들에게 이 문장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밤 10시인데 여러분이 커피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켜보던 원어민이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커피를 드세요. 잠 안 오게. 이럴 때 Are you drinking coffee at this hour?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At this hour. at this hour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늦은 시각에라는 표현이지만 반대의 뜻으로 이렇게 이른 시각이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법. 그래서 둘 다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한국 학자들은 at this hour를 못 씀으로써 어떤 식으로 영어를 했겠어? It's too late. 뭐 이런 식으로 It's late at 9 아니면 It's 9 p.m.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했다는 거죠. 이 표현을 못 썼기 때문입니다. At this hour. 꼭 알아두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관찰 일기로 한번 가보겠는데 at this hour는 풀었으면 이 말입니다. At this late time of night 이런 말이에요. 밤 이렇게 늦은 시각에 라는 뜻이죠.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이른 시각에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관찰일기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model examples를 통해서 학습을 이어가겠는데 관찰일기 좀 더 설명드려야 되겠군요. 예물 좀 더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Why are you drinking coffee at this hour, Kevin? It's already 10. You need to sleep soon. You are never gonna be able to fall asleep. 그래서 엄마가 자녀분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커피를 마셔? 10시잖아. 응? 그러면 너 잠 안 온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model examples의 1번 한글 들어보시죠. Model examples.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자고 뭐해? 좋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자고 뭐해? 자, 아무래도 시간이 몇 시인데 라는 표현만 보면 at this hour가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at this hour 안 쓰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해 왔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s already 10:30 p.m.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too late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at this hour를 쓰면은 at this hour를 문장 마지막에 보통 붙여 쓰거든요. doing something at this hour. 그러면 안 자고 뭐 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What are you doing은 쉽죠? What are you doing? 그 다음에 안 자고 하는 것은 awake잖아요. 사실 깨 있다니까. 근데 up을 더 많이 써요. What are you doing up? 이렇게. 그 다음에 at this hour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야 될 시간인데 왜 깨 있냐? 뭐 하냐? 컴퓨터 게임 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할 때 What are you doing up at this hour? Up means awake. 이런 뜻입니다. 한번 원어민 음성을 들어보실까? What are you doing up at this hour?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자, 한글 들어보시죠.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지?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인 것 같아요, 밤. 근데 누가 knocking on the door,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부가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걸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누가 문을 두드릴까? 이 늦은 시각에 하는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at this hour를 붙이면 되죠. 그러면 앞에는 who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 who. 근데 who is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이건 가능성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가능성의 영역. 그러니까 어떤 조동사를 쓰는 게 더 좋을까? Who could be? Who could be knocking on the door? 이렇게 하는 겁니다. Who could be knocking on the door? 왜 could가 좋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밖에 누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탐일 수도 있겠다 이러면 it could be Tom. 이렇게 could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who could be knocking on the door at this hour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강조하려면 who could possibly be 하면 좀 더 강조가 됩니다. possible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누굴까? 이런 말이 좀 더 살아나는 거죠. 하지만 기초학습자들은 잠시 참고 who could be knocking on the door at this hour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good enough 하다고 봅니다. 자, 모범 답안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확인하시죠. Who could possibly be knocking on our door at this hour? 됐죠? 자, 문을 두드리다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knock on the door군요. 이건 다 아실 겁니다. at this hour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could를 쓰면 가능성,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한국어 한번 들어보시죠. 대도시에 사는 건 처음이야. 지금 이 시간에 음식 배달이 된다는 게 말이 돼? 자, 이거는 실제로 서울에 처음 살게 된 미국인이 하는 말입니다. 야, 서울같이 이제 미국의 약간 시골에서 성장하시고 잘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서울같이 큰 대도시에 사는 것도 처음이네. 야, 근데 이런 대도시에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야, 밤 11시 반이잖아. 근데 음식 배달이 돼? 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놀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시각에 음식이 배달이 되는 게 말이 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공부하고 싶은 것은 뭐가 배달되다, 또 배달시키다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데요. 자, 이런 표현은 어떤 문형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have something, 목적어, pp 구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달은 남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have something pp를 써요. 예를 들어 have something delivered. 그 다음 때로는 have something shipped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쿠팡이나 이런 데서 주문한 거를 배송받고 뭐 음식이나 이런 거는 딜리버가 좋아요. 그런데 조금 뭐 실제로 뭐 그 이케아 같은 데 가서 가구를 이렇게 뭘 주문했다거나 또 해외에서 뭐가 선적돼서 온 물품들 있죠. 그런 것은 shipped 이게 더 좋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have something delivered, have something shipped라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음식 배달이 되는 게 말이 돼. 자, 그러면은 말이 돼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옵션은 I can't believe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너무 놀랍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it's amazing 이렇게 하는 거죠. It's amazing. 그리고 나서는 뒤에 다 that절을 써서 조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I can't believe it's amazing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늦은 시각에 배달이 된다. 어떻게 표현했죠? We can have 목적어는 food 음식 그 다음에 delivered 이러면 배달이 된다는 얘기죠. Have something delivered. 그리고 이 늦은 시각에는 too late라고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한다? At this hour.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문장이 깔끔하죠? It's amazing that we can still have food delivered at this hour. 모범 답안에는 still이 붙어 있습니다. 뭐 여전이라는 표현인데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we can have food delivered at this hour. I can't believe. 혹은 it's amaz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에 사는 건 처음이라는 것은 모범 답을 한번 보니까 This is my first time in a big city라고 해서 살다라는 live가 없어도 충분히 큰 도시에서는 내가 또 처음이다. 처음 보내는 시간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영문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my first time in a big city. It's amazing that we can still have food delivered at this hour. 좋습니다. 그래서 we can still have food delivered라는 표현 나왔죠? 그리고 오늘의 대표 표현 at this hour.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가구를 사나요? 조립이잖아요. put together, assemble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케아도 배송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자기 차에만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케아 가서 Can I have this? 그 다음에 shipped.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배송도 가능한가요? 라는 뜻이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have something pp 형태를 썼죠? 그래서 can I have this something, this chair, this desk shipped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바로 have something pp가 필요하고 여기도 등장합니다. 자, 좋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한글 들어보시죠. 내일 배송받고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 주문해도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내일 배송받고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 주문해도 가능할까요? 라고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뭐라도 다 가능한 그런 컨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거를 집으로 사무실로 배송받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각 밤 11시 30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바로 배송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부터 먼저 해보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할게요. 가능한가요? 이 늦은 시각에 이렇게. 그러면 편안하게 is it possible at this hour 하면 끝납니다. 그냥 구체적인 묘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배송받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is it possible at this hour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Is it possible at this hour? 좋아요. 그 다음에 배송받고 싶다는 것은 제가 아까 3번에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오형식을 써야죠. have this delivered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배송받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 I want to가 있고 I'd like to가 있잖아요. I would like to. 뭐가 더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건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요. 물품을 구매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I'd like to have this 아니면 have it delivered.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일까지 배송받는다라는 말이면 by tomorrow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 화면에 모범 답안이 없더라도 다 같이 시작. I'd like to have it delivered by tomorrow.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지금 주문 넣어도 내일 배송되는 건가요?를 짧게 Is it possible at this hour? 자,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I'd like to have it delivered by tomorrow. Is it possible at this hour? 좋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여러분. 물품 구매하는 상황에서는 want to보다는 I'd like to가 좋다고 그랬고 뭘 배송받다 할 때 have something delivered나 shipped고 내일까지는 by tomorrow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늦은 시각에 뭐라고요? at this hour. 좋습니다. 자, 이제 5번 한글 들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해요. 자,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해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 팀장님한테 밤 11시 30분에 카톡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원어민에게 영어 급 질문이 생겨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데릭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첫 번째 문장을 지금 시간이 12시네. 늦은 시각에 너한테 연락해서 미안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too late 이런 거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쓴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sorry죠. to, 연락한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contact죠? 동사로. 그 다음에 you고 늦은 시각이 뭐라고요? at this hour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결하게 영작을 해야지 at this hour를 못 쓰게 되면 주저리 영어를 하게 돼 있어요. I know it's already 10:30, but I have very 무슨 question. So I feel terribly sorry. 이렇게 세 문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 이제는? Sorry to contact you, text you at this hour. 자, 원어민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Sorry to contact you at this hour. 좋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Sorry to contact you at this hour. 만약에 늦은 시각에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가 아니고 괴롭혀서 미안해 괜히 이런 질문으로 할 때는 이따 스몰 토크에도 나오겠지만 bother라는 동사를 써도 멋집니다. Sorry to bother you at this hour. 좋습니다.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어 관찰 일기와 모델 examples를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 표현 관련해서 스몰 토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Small talk. 자, 오늘은 스몰 토크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몰 토크 1번에 대한 한글 들어보시죠. 늦은 시간에 질문 드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A가 늦은 시간에 질문드려 죄송하다라고 하니까 아유 뭐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카톡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각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혹은 또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귀찮게. 자, 그러면은 한국말 그대로를 옮기면은 sorry to ask you this question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늦은 시각에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질문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sorry to는 같고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bother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sorry to bother you. 그 다음에 질문 가지고 이러면 with a questio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뭐죠 여러분? at this hour. 이제 뭐 술술 이 정도는 나옵니다. 하니까 괜찮다라고 할 때 no problem도 좋고요. no problem.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었죠? not a problem. 둘 다 가능해요. no problem or not a problem. 그래서 진짜 스몰 토크 1은 굉장히 간단한 대화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고 원어민 음성을 들으면 어떨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Sorry to bother you with a question. 그 다음에 at this hour. 하니까 남성분이 not a problem 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학습법 하나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not a problem 정도로 짧은 단순 표현은 꼭 손으로 안 적어도 되지만 첫 번째 질문 같은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은 꼭 입으로 따라하는 걸 넘어서서 일종의 필사, 베껴 쓰기를 한번 해볼 거를 강추드립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도 한번 나오고 시각적으로 봤던 걸 다시 손으로 감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사를 할 때는 의미 단위를 너무 짧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하나의 온전한 의미가 될 때까지 기억해서 적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이 그런 식으로 끊는 단위의 습관이 실제 네이티브들과 대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따라서 이때 집에서 정답은 sorry to bother you. 여기까지가 최소 단위인 거죠. sorry to bother you. 그 다음에 with a question까지가 최소 단위고요. 마지막이 at this hour죠. 하지만 권장하는 방법은 sorry to bother you까지 끊고 그 다음에 with a question at this hour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어 회화는 시각적, 청각적, 촉감 이 세 가지를 다 동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이 주는 그 촉감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스피킹이지만 손으로까지 적어볼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좋죠? 자,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rry to bother you with a question at this hour. Not a problem.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실까요? 저 오늘 오후에 학부모 간담회 가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저 오늘 오후에 학부모 간담회 가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B가 그래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셨군요. 어떤 상황일까요? 예, 헤어샵에서 벌어지는 대화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머리를 하러 온 상황이고 B번이 헤어샵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오신 거죠. 자, 그러면 B번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셨나요? 라고 할 때 아까 전에 여러분 at this hour가 늦은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때로는 이른 시간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일찍 오셨나 하면 is that why 주어 동사를 쓰면 돼요. 그래서 is that why you came? 그죠? is that why you came here?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at this hour. 맞죠? 여러분 is that why가 은근히 의문문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평서문에서 that's why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할 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is that why 이렇게 되는 거죠. is that why you came here at this hour? 느낌 오시나요? 그러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저 오늘 오후에 학부모 간담회 가야 된다 할 때 이 간담회 같은 이런 단어는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늘 오후에 무슨 parent teacher conference에 가야 된다는 그대로 한국말 영어로 옮기셔도 돼요. I have to go to 그 다음에 a parent teacher conference 그 다음에 오늘 오후 this afternoon. 자,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오후 이번 주말 이런 것은 this afternoon이 맞나요? 아니면 in this afternoon이 맞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할 때 this morning이 맞나요? in this morning이 맞나요? 예, 대부분의 네이티브들은 그냥 this afternoon,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일부 학습자들이 in this morning, in this afternoon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냥 this afternoon입니다. 다만 낮에 오후 시간대 이럴 때는 더가 붙잖아요. this가 아니고 그럴 때는 in the afternoon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in the afternoon.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밤이라고 할 때 tonight 앞에 in tonight 붙이면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냥 tonight. 왜 그러냐면 this afternoon이나 this morning이나 tonight 자체가 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사는 전치사가 필요 없이 바로 단독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fast 이러면 이게 부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전사를 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위죠. 그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독해 같은 거 할 때 요 말이 나왔으니까 까먹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쭉 문장이 쭉 나온 다음에요. the entire 뭐 year라거나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이게 명사니까 여기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쌤 없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런 경우 역시나 이 표현 덩어리 자체가 부사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전사 for라든지 이런 것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도 깊은 또 깊이 있는 설명이니까 나중에 저랑 혹시 리딩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This afternoon, this morning 이럴 때 in을 쓰지 않는다. 아직도 일부 학생들이 in을 붙이는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스몰 토크 이번 거를 원어민의 버전으로 영문을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to go to a parent-teacher conference this afternoon. Is that why you came here at this hour?
좋습니다. 자, 여기는 좀 쉬웠어요. 그죠? 요 표현 빼고는. 그죠? Is that why you came here at this hour? 이거 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스몰 토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글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아침 7시에는 문을 연 카페가 왜 없는 거죠? 사람들이 출근 전에 커피를 안 마시나요? 네. 근데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죠. 카페는 주로 친구들 만나고 동료들이랑 어울리는 장소인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을 한번 보니까 아침 7시에는 문을 여는 카페 혹은 연 카페가 왜 없는 거죠? 사람들이 출근 전에는 커피를 안 마시나요? 라고 어떤 원어민이 서울에 사는 한국 그 동료나 이런 분에게 질문한 거예요. 하니까 한국 동료분이 네, 근데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죠. 카페는 주로 한국에서의 카페는 커피를 픽업한다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료들이랑 어울리는 장소인데 따라서 동네 카페 같은 이 지금 동네 카페 설명이거든요. 아주 그 프랜차이즈 말고. 그래서 이런 이른 시간에 카페 여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뭐 친구들이랑 아침 7시에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 떨고 해서 많지 않거든요. 이런 대화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대화문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 어쨌든 at this hour를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at this hour가 굉장히 늦은 시각에라는 말도 있지만 이른 시각이라는 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at this hour를 쓸 수 있을까? 바로 여기 이 한글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는 여기에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at this hour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라고 할 때 아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common이라는 표현이 뭐죠? 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that's not common, C-O-M-M-O-N 그 다음에 at this hour라고 표현하면 아주 간결한 영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That's not common at this hour. 혹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할 때 That's not very common at this hour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그러면 이제 앞문장부터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7시에는 문을 여는 카페가 왜 없는 거죠?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랑 천천히. Why aren't there? 그 다음에 any cafes? 그 다음에 open at 7 a.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왜 없는 거예요? 오픈한 카페가 7시에는.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Why aren't there any cafes open at 7 a.m. 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출근 전에는 커피를 안 마시나? 이건 그대로 해볼게요. Don't people? 그 다음에 want coffee? before going to work. 그래서 이 첫 번째 라인은 우리말과 영어가 생김새가 좀 비슷해요. 우리가 출근하다 할 때 go to work라고 그러잖아요. go to work. 그러니까 don't people 약간 여러분 부정 의문문이 한국 사람의 입에 좀 안 붙는 경향이 있어요. Why aren't they there?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don't people want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원어민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하니까 걱정 말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가보면 근데 뭐 아침에 그렇게 여는 동네 카페가 없다 하더라도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카페는 주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는 장소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요거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랑 Cafes are places to meet. 그 다음에 친구 or 동료. 그래서 이 스몰 토크 3번은 참 희한하게도 우리말 생김새와 영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 촌스러운 영어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Cafes are places to meet friends or coworkers. And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그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시간이 아주 많지 않다. And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That's not very common at this hour.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한번 더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That's not very common at this hour.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That's not very common을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That's quite unusual.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Unusual. Oh, that's quite unusual at this hour. 이렇게 해도 좋은 표현이 되죠.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usual은 일상적인, 보편적인이라는 말인데 unusual은 흔하지 않은 드문 특별한이라는 말이니까. 맞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영문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화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Why aren't there any cafes open at 7 a.m.? Don't people want coffee before going to work? Yeah, but you can just go to a convenience store for it. Cafes are places to meet friends or coworkers, and that's not very common at this hour. 좋습니다. 자, 들어보셨는데 사실 스몰 토크 3에서는 아주 특이하거나 특별한 표현 같은 건 없어요.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서 오픈이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주고 있어요. Any cafes open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거. 그다음에 출근하다 할 때 go to work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몇 시에 출근하니 하면 What time do you go to work? Go to work라고 그러죠. 그런 정도지 뭐 크게 정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으니까 계속 입에 붙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몰 토크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Cases in Point하고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es in point. 자, 오늘은 Cases in Point 그리고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Cases in Point 한글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탁자를 픽업 가려 했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혹시 배송 가능할까요? 필요한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만일 안 되면 다음 주는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케이스 시즌 포인트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분당에 있는 어떤 맞춤 그 가구 제작하는 업체 지금 테이블 하나를 이제 주문 제작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품 수령을 직접 가서 하려고 했는데 뭔가 사정이 생겼고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배송이 가능하냐 이런 것을 좀 늦은 시각에 문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탁자를 직접 픽업 가려 했는데 보니까 내일 제가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혹시 배송 가능할까요? 그리고 배송비 관련해서는 제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만일 여의치 않으면 즉 안 되면 다음 주는 어떠신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대표 표현은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하다. 당연히 이거겠죠. 그러면은 늦은 시각에 우리 공부했죠? At this hour. 그 다음에 연락드려 죄송하다. 이미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뭐죠? I'm sorry to contact you at this hour.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영작이 되겠는데 내일 픽업 가려고 원래는 했다. 자, 여러분 원래는 뭐 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럴 때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계획이라면 현재 진행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원래는 뭐였으니까 무슨 시제를 써야 될까요? 시제 어려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뭐 과거 진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 이때야말로 원래 계획은 뭐였으니까 과거 진행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plan on ing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뭐 할 생각이다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I was planning on 이렇게 영작을 하는 거죠. I was planning on 그 다음에 직접 가지러 간다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I was planning on.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plan to도 있고 plan on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또 어떻게 다르나요? 의미는 거의 비슷한데요. 캐주얼한 국어 영어에서 좀 더 가볍게 많이 쓰는 것은 plan to보다는 planning on이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번 주말에 북한산을 등산을 가려고 생각한다. 이러면 plan to보다는 거의 다가 I'm planning on doing someth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도 I was planning on 다음에 직접 픽업 가는 거니까 picking up the table. 그 다음에 tomorrow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요거는 모범 답안을 제가 미리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따 성우 목소리 듣기 전에 다 같이 I was 시작. I was planning on picking up the table tomorrow. 자, plan on ing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글 와보시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너무 바쁠 것 같다고 그랬죠. 근데 참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자기 스케줄 같은 거를 확인해보고 일정을 확인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으니 뭐로 드러나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따라서 it turns out 이걸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It turns out 그 다음에 I'm gonna be busy. I am gonna be bus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강조할 때 엄청 바쁠 것 같아요 할 때는 어떻게 하죠? super busy라고 하시면 돼요. I'm gonna be super busy. 근데 굉장히 캐주얼한 영어가 되겠죠. 어쨌거나 it turns out I'm gonna be busy tomorr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국말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배운 걸 써먹을 기회가 왔어요. 혹시 배송 가능할까요? 뭐였죠 여러분? Can I have it shipped? 드디어 배운 걸 써먹었죠? Have something pp를 쓰면 완벽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Can I have it shipped? 이렇게 돼 있고 필요한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 할 때 여러분 부담하겠다는 물론 I can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꺼이의 느낌을 주려면 여러분 아시는 be willing to를 쓰면 돼요. 그래서 I am willing to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는 거니까 pay the cos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willing to. 그리고 I'm willing to를 더 강조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I'm more than willing to인데 이건 너무 강조하게 들려요. 야 그렇게 하고 말고 이런 표현 아시죠? 야 나 얼마든지 너 도와줄게 이러면 그냥 I'm willing to help you out 이렇게 해도 되는데 I'm more than willing to help 이렇게 하면 더 강조되게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지나치게 I'm more than willing to를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러면 좀 그래요. 이게 뭐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I'm willing to pay the cost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바로 이 표현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에요. 혹시 여의치 않으시면 다음 주는 가능할까요? 이건데 여러분 스케줄링 할 때 일정 조율할 때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 혹시 5시 안 된다고 하셨는데 6시는 어떠셔요?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걸 못 벗어나. How about 6? 이런 거. 또 is 6 okay? 이런 걸 못 벗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일은 혹시 가능할까요? 혹은 7시는 혹시 가능할까요? 이럴 때는 항상 does 6 work for you? 이 표현을 써야 돼요. 혹은 does tomorrow work for you? 이러면 5시, 7시 다 안 되신다고 하니까 6시는 혹시 당신에게 work합니까? 이렇게 해서 6시는 가능할까요? 내일은 가능할까요? 이럴 때는 does tomorrow work for you? does 6 work for you? 이렇게 쓴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 사실 이 내용은 데이 다른 날짜의 학습에서 대표 표현으로 등장해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때도 does next week work for you? 라고 하는 거 한번 모범답 보면서 크게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지막 문장이죠. 자 does next week work for you? 다 같이 해볼까요? does next week work for you? 라고 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래서 성우의 음성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plan on ing가 구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 대표적으로 I'm planning on hiking 북한산 이러면은 I'm planning on hiking 북한산 this weekend 하면 이번 주말에 북한산 등반 갈까 해 이 정도 뉘앙스예요.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는 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 할까 해 정도 하죠. 그때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하면 it turns out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have something delivered, have something shipped 이거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이 표현은 다른 챕터에서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음성으로 전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I'm sorry to contact you at this hour. I was planning on picking up the table tomorrow, but it turns out I'm going to be busy.
Is it possible to have it shipped? I'm willing to pay the necessary costs. If not, does next week work for you? 좋습니다. 자, 알차게 복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further studies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 further studies를 한번 보시면요. 좀 쉬운 걸 준비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야, 그 백화점 몇 시에 문 열어? 그 카페 몇 시에 문 열어? 야, 그 광장 옆에 있는 빵집 몇 시에 문 열어? 이러면 구체적으로 what time does the bakery? What time does the department store?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역시 인칭 대명사 they를 써요. 그 집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집 몇 시에 문 여냐라고 하면 what time do they open?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오픈은 자동사예요. 따라서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what time does the bakery 해도 틀린 영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what time do they open? What time do they 닫냐 하면은 clos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에 닫는다면 they close at 9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they open at 몇 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랑 원어민이랑 작업할 때 작년의 일인데요. 아침에 만나서 이제 컨텐츠 작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저희 집 근처에. 그런데 원어민이 10시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왜 안 돼요? 하니까 그 집 11시나 돼가지고 열거든 보통. 원래 써있기는 10시부터 밤 8시라고 돼 있는데 보통 11시에 열어.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는 건 오픈이잖아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그 집 11시나 되어야 열어. 이러면 이런 영작을 하는 한국 학습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They open at 11 a.m. 근데 이렇게 적어보면 한국어에 있는 야, 그 집 11시나 되어 좀 늦게 열거든 이 뉘앙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챕터에서도 이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미리 한번 해보면 뭘 쓸까? 바로 원어민은 이때 not until 구문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작을 하냐면 They don't open until 11 이렇게 쓰면 완벽해요. They don't open until 11 어때요 여러분? not until 구문이 회화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순간이죠. They don't open until 11 다시 해볼까요? 시작. They don't open until 11 그럼 몇 시에 여냐 한번 해볼까? What time do they open? 몇 시에 닫냐 해볼까? What time do they close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 표현을 또 준비했거든요. Further Studies에서는 아무래도 관련 표현을 확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어떤 가게나 어디에 전화를 해서 상점에 전화를 해서 혹시 내일은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영업시간이라는 표현을 원어민들은 주로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 때 그 영업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꼭 표현해야 될까요? Business hours 아니면 operating hours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물론 business hours는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average American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영업시간은 business hours 말고 비즈니스를 생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일 영업시간 혹시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억 오래 남으라고 하나 그 소개를 드리면 공덕역 근처에 가면 그 문스타파라는 스페니쉬 레스토랑이 있는데 가성비가 아주 좋고 맛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내일은 영업시간 어떻게 되세요?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으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 Could you tell me? 그 다음에 what the hours are 그 다음에 for tomorrow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문장이 좀 길죠? 여러분 what the hours are까지 끊고 for tomorrow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건 정말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tomorrow 하면 안 돼요? 꼭 for tomorrow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강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때 for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봐보세요. 이 문스타파가 월요일은 영업 안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평일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뭐 금요일 같은 거는 사람 많으니까 정상 영업을 하고 화요일은 정상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고객이 하니까 주말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화요일이나 내일은 어떻게 되죠?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그 구분을 할 때는 What are the hours for tomorrow? 내일에 해당하는 영업 시간은 어떤가요? 라는 말이 되거든. 그런데 여기선 정말 제가 재미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봐보세요. 만약에 이 문장 자체가 the hours for tomorrow라고 해서 아까 전처럼 what the hours are for tomorrow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첫 번째 옵션은 hours와 tomorrow가 붙어 있죠. 그럴 때 for가 없다고 빼보세요. 말이 되는지. The hours tomorrow.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에 해당하는 영업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for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예문에서는 hours와 tomorrow 사이에 a가 있다 보니까 자꾸 for를 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빼면 안 되는 게 원래 이 문장은 what the hours for tomorrow are 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면서 Could you tell me what the hours are for tomorrow 이렇게 읽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does it make sense? 조금 이해가 되세요? Am I clear?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설명하다가 약간 딴 데 3000% 샜지만 영업시간은 일단은 hour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영작을 한번 제가 퀴즈를 드려본다면 야, 나 그 집 영업시간 잘 모르겠다. 우리 그쪽 문스타파 쪽으로 가기 전에 그 집 전화 먼저 한번 해보자.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은 어떻게 영작을 해볼까? 저랑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I am not sure about 그 다음 뭐죠? 비즈니스 아워즈라고 하지 말고 their hours. 그래서 뭐 하는 게 더 낫겠다 할 때 여러분 차라리 뭐가 낫다면 had better 쓰잖아요. 따라서 we'd better 그 다음에 call before 그쪽으로 가다라고 할 때 go 말고 had라는 동사를 많이 써요. H-E-A-D. 그래서 before we had over there. 이러면 완전 원어민식 문장이 됐어요. 이 문장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not sure about their hours. 다 같이 시작. I'm not sure about their hours. So we'd better call. 해볼까요? So we'd better call before we head over there.
이 head라는 동사 나중에 또 이 책에 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언급 드릴게요. 나 집에 가봐야 되겠다면 I need to head hom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이진 포인트와 further studies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further studies에서 흥미로운 것은 영업 시간을 그냥 the hours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구분해 줄 때는 for tomorrow, for next month 이렇게 한다는 것. 마지막에 야 써있기는 10시에 연다고 돼 있지만은 11시나 되어서 열어 하면은 not until 구문을 써가지고 뭐죠? They don't open until 11.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Day 28. 쓰임새가 다양한 그랩 활용하기. You want to grab some breakfast?